우리 아이 첫 사회생활, 적응 기간 안정된 적응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그 어떤 환경에서의 적응도 더디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부모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기 적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어린이집 적응 방법과 부모 행동 지침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용은 적응 기간 절차, 적응 기간 필요성, 적응 방법 및 부모 행동 지침으로 나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 기간 절차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기간 선정하기. 매년 3월 첫 시작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김없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죠. 기간을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어하면 보통 기관을 옮겨야 하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웬만큼 어떤 기관의 사정이나 사건 사고가 있지 않고서야 중간에 기관을 옮기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기관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발달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에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 좀 더 나은 곳, 내 아이가 생활하기에 적절한 곳, 기관의 교육관이나 설립 취지, 기관장의 이념 등등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적응 시기 이전에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 시작 단계, 오로지 부모의 몫이 되겠죠.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은 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하기.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2월 중후반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거예요. 부모님이 참석하셔서 듣는 기관 일과 내용이나 교육과정,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사전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만약 재원생이 아니라 신입 오리엔테이션이라면 되도록 아이와 함께 참석해서 사전에 선택한 기관의 시설, 분위기, 담임교사 등등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입학식과 적응 시작. 보통 3월 2일 입학과 동시에 아이들이 적응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집보다 많은 장난감과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의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여기저기 바쁘게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양육자가 함께 동반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크게 없을 거예요. 점차 부모와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살아온 2년, 3년 인생 최대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분리가 시작되며 목이 터져라 울고 부모님들은 마음으로 같이 울고, 자, 이 과정에서 부모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 기간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시면 대부분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 아이들은 기관에서 생활하기 전에 안정된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과 생활합니다. 그러다 인생 처음으로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하게 되며 사회 첫 발을 내디는 순간이 되고 굉장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적응법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급하게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적응이 더디고 애착장애, 분리불안, 공격적인 행동이나 수면 중에 울음 등등 불안 행동과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적, 거리적, 점진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적응은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애착 형성이 이루어진 보호자, 부모나 조부모, 베이비시터 등등 거리 또한 점진적으로 멀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분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첫 사회생활, 적응 기간 안정된 적응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그 어떤 환경에서의 적응도 더디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민주 선생님이 사용하던 적응 기간 일정표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 방법 및 부모의 행동 지침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적응 방법입니다. 적응 기간은 자녀의 개별 특성,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아이의 기질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을 먼저 잘 파악해야 해요. 그 이유는 보통의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경계를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비교적 편안하게 호기심을 갖고 탐색해요.
울죠. 그러다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울음을 보이죠. 그런데 자극 추구형의 아이들의 경우 분리가 이루어져도 양육자와 헤어지는 자극보다는 새로운 것이나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에 대한 자극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하루 이틀, 길게는 4일, 5일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분리가 되고 심지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때 양육자는 내가 아이와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 또는 수월하게 적응이 끝났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두 명의 아이들은 꼭 뒤늦은 적응이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초반에 울고불고 힘들어할 때 신경도 쓰지 않고 탐색 과정을 즐기다가 어느 정도의 교실과 선생님, 장난감들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적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응 기간은 3주 정도로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영유아 개별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교사, 부모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점진적인 적응으로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초반에 울지 않는다고 잘 적응했구나 안심하지 않아야 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울기 시작한다고 해서 아니 왜 잘 있다가 이제 와서 울고 힘들어하는 거지? 생각할 수 있지만 기관에 문제가 있나? 선생님이 문제가 있나? 라고 섣불리 오해하고 판단하지 말자. 두 번째, 적응 기간 양육자의 행동 지침.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와 애착 형성이 잘 형성된 성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 선생님, 환경 등등 모든 것이 낯선데 적응시켜주는 양육자마저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돌보미 선생님이나 이모, 조부모 등등 낯선 사람이라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애착 형성이 된 주 양육자가 적어도 일주일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낯설어도 교사나 원장을 반갑게 편안하게 대하고 아이 앞에서는 불안해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애착 형성이 된 양육자의 감정을 가장 먼저 살피게 됩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이 앞에서 교사나 그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비추거나 심지어 아이가 많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보인다면 이 아이는 이 사람들은 엄마도 아빠도 불안해하는 대상이구나. 이 공간은 슬프고 무서운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교사, 원장을 대할 때에는 반갑게, 다정하게, 편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 아이가 양육자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주는 교사의 첫인상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눈물은 나더라도 아이를 위해 꾹 참고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훔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이 몰래 가버리지 않는다. 이는 기관 교사뿐만 아니라 양육자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내가 버려지는 가장 두려운 공간이라 생각될 수 있어요. 이전에 애착 형성 분리불안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헤어짐이 힘들고 아이가 심하게 울더라도 반드시 헤어짐에 대해 알리고 인사를 나눈 뒤에 떠나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놀고 있을 때 가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겠지. 아이는 양육자가 사라진 것을 무조건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예고를 하고 가느냐 하지 않고 가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은 내가 뭘 하던 엄마가 어디 갈 때에는 나한테 말하고 가겠지 믿음이 있지만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한 아이들은 내가 한눈 팔면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놀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있어도 늘 불안하고 심지어 한 손으로 엄마 옷을 잡고 놀이한다든지 잠깐 엄마가 자세만 고쳐 앉거나 화장실만 가더라도 불안함이 고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분리불안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응은 당연히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절대 몰래 사라지지 마세요. 그런 교사가 절대 없길 바라지만 잘 모르는 교사가 어머니 잘 놀고 있어요 가세요 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니요 인사하고 갈게요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헤어지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헤어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또 그 시간을 오래
오래 가지지 말라고 이게 어쩌라는 것인가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 헤어질 때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양육자는 헤어진 후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데 아이 활동 사진이나 알림장에는 잘 놀았어요 라고 적혀 있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마무리되면 실제로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 힘든 것이지 헤어진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잘 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힘들어한다고 몰래 가지 않는 것, 반드시 인사하고 갈 것 중요하지만 아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까지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엄마 이제 가도 돼? 물어보고 그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면 아이 기억 속에는 그 헤어지는 힘든 순간이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점진적인 분리로 시작해 이제 일과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면 인사는 간단하게 엄마 다녀올게,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맛있는 밥 먹고 간식 먹고 코 자고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 인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4살, 5살로 말이 통하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면 헤어지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엄마가 헤어지기 전에 10번 안아주고 갈게 라고 하고 헤어지기 전에 아이를 꼭 안고 열을 세는 과정을 거친다면 아이는 엉엉 울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열 세는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응 기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렸어요. 시간에는 아이 기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적응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적응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래야 내가 있어도 위험한 곳이 아니구나, 선생님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면 엄마가 꼭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엄마가 와도 더 놀고 싶다고 표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의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칭찬해주는 것을 교사도 부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적응 또는 어린이집 생활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민주 선생님이 개별 코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